최초로 선보인 것이 바로 홀로그램 스마트 기기이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주, 홀로그램 관련주, LCD 밸류체인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조만간 IT 업계의 최고 행사죠. CES가 열립니다. 매년 1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가 열리는데요. IT 업계의 최대 행사인 만큼 글로벌 IT 기업들이 너도나도 참석을 해서 최신 기술을 탑재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증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부각받기 마련이죠.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2022년 CES에 참석을 하는데 시그니처 5종, 최신 기술을 탑재한 5개의 제품을 선보인다. 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QD-OLED, QNED, 트리플 폴더블 폰, 롤러블 폰, 마지막으로 홀로그램 스마트 기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퀀텀 다시 들어간 TV라든지 트리플 폴더블 폰, 롤러블 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의 발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선보인 것이 바로 홀로그램 스마트 기기이다. 그래서 이 5개 시그니처 기술을 탑재한 제품 중에서 홀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에서 과연 이 홀로그램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영화에서도 접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접합니다. 간혹 전시회나 콘서트 이런 데 참석을 하면 홀로그램 기술로 구현된 입체적인 영상을 보곤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사실상 가짜입니다. 그 이유는 바닥에서 영상을 튼 다음에 거울로 반사시켜서 입체감을 주는 그 정도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홀로그램 기술은요, 빛을 제어해야 돼요. 빛이 나와서 어느 정도에서 멈추거나 굴절을 시켜서 진짜 하나의 한 형상, 입체적인 형상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야각과 디스플레이 면적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홀로그램 영상은 입체 영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다면은 그 이미지의 앞면이 보여야 되고요. 옆에서 본다면은 옆면이 보여야겠죠. 근데 디스플레이 면적을 키우면 키울수록 시야각이 좁아지는, 자, 그러한 디스플레이 면적과 시야각의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난제예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삼성종합기술연구원이 시야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실린 실제 삼성종합기술연구원이 구현한 홀로그램 영상입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는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위 있는 저명한 그런 저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이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어디에 탑재를 할 것이냐, 바로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 탑재를 할 것이다, 여기에 활용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홀로그램 기술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종류만 해도 한 4-5가지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홀로그램을 구현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선보인 홀로그램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디스플레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맨 뒤에 스티어링 백라이트 유닛이 위치를 합니다. 백라이트 유닛은 뒤에서 빛을 비춰주는 광원입니다. 어디 뒤에서? 바로 LCD 패널 뒤에서. LC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OLED처럼. 그렇기 때문에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해요. 자, 아무쪼록 스티어링 백라이트 유닛은 무엇이냐? 빛을 한 방향으로만 직진하게 만드는 얇은 면 모양의 광원과 광선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빔 편향기, 이게 결합된 기능이 바로 스티어링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다가 렌즈, 공간 광 변조기, 안구 추적 센서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합니다. 기존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난제가 있다고 했죠. 시야각과 면적의 반비례 관계. 그래서 예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디스플레이 있죠. 여기에서는 시야각이 무려 0.6도였습니다. 정말 이 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 옆으로 가거나 이 옆으로 가면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새로 개발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야각이 기존보다 무려 30배나 넓어졌다.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도 4K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홀로그램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던 배경은 2019년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증강현실 기술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디지렌즈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메타버스를 크게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가상현실은 실제로 그냥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그래서 VR 기기를 끼고 내가 그 가상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증강현실은 다르죠. 그냥 현실 세계에서 특정 사물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겹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증강현실이다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강현실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포켓몬고죠.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스마트 기기, 카메라를 통해서 가상의 이미지가 현실 세계에 겹쳐 보이는 그런 기능에 국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강현실의 끝판왕은 바로 홀로그램이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입체적인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디지렌즈가 선도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이브 가드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다 보니까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삼성전자가 2022년 CES에서 스마트 기기에 이 홀로그램 기능을 탑재한 배경 그리고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증시에서 이와 관련된 주식들을 어떤 기준으로 찾을 수가 있냐? 첫 번째로는요. 직접적인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이 홀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 부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걸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만들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그냥 홀로그램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삼성전자의 홀로그램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홀로그램 관련 특허를 취득을 했다든지 관련 제품을 납품을 했다든지 그런 업체들을 또 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LCD 관련 밸류 체인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삼성전자에서 선보인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이게 LCD 패널에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스티어링 백라이트 유닛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LCD 모듈 밸류 체인들이 점점 소외되고 있죠. 이 OLED 디스플레이에 밀려서. 그런데 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형태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밸류 체인에서도 어찌 보면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주, 홀로그램 관련주, LCD 밸류 체인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관련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삼성전기부터 미래나노텍까지 총 6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됐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삼성전자 홀로그램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서 이 삼성전자의 홀로그램 관련 기술이 디지렌즈라는 미국의 증강현실 기업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에 삼성전자가 이 디지렌즈에 자회사인 삼성벤처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얼마 전 2021년 11월 달에 또다시 삼성전자가 이번엔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 미국의 UDC 벤처스, 돌비 등과 함께 또다시 디지렌즈에 $5천만 추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역시 이 디지렌즈에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디지렌즈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강현실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스마트 기기에 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이 삼성전기 역시 이 홀로그램,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스마트 기기 여기에 이 밸류체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디지렌즈에 지분 투자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QSI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간접적인 그런 수혜주다, 홀로그램과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QSI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생산합니다.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자율주행 라이다, 레이저 프린터, 보안 시스템, 광섬유 통신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요가 느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VR 기기입니다. 이 VR 기기 역시 레이저 다이오드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 홀로그램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레이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레이저 다이오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VR 그리고 홀로그램 시스템을 삼성전자에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선보인 삼성전자의 홀로그램 기술과 S넷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시스템을 납품한 이력이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부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LCD 디스플레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듈, 광학 필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번엔 방금 살펴본 그런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 시가총액이 있고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다들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적을 보시면은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2022년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만 존재하고요.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2022년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 최근 3개년도 실적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실적은 여기 TTM이라고 써져 있는데 무슨 의미냐? 2021년 실적이 3분기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연환산 실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실적이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두 곳이 있는데 미래나노텍과 QSI입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 그로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LC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LCD 디스플레이는 점점 사양 산업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괄목한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느냐? 미래나노텍이 자회사 미래에쿼티 파트너스의 7개 투자 조합을 새로운 그런 금융 사업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보다는 이 자회사에서 투자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벤처 캐피탈 상당히 잘 나가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잘 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QSI 같은 경우에도 이 미래 나노텍에 비해서 사이즈는 적지만 실적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BEP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한 30억대로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이 QSI의 레이저 다이오드가 메타버스, VR 기기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쪽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VR 기기용 레이저 다이오드 공급이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홀로그램 수혜주, 관련주 찾아봤는데 사실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 홀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었다. 대부분 간접적인 수혜주가 많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ES에서 홀로그램이 전략 기술로 공개되게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CES에서 공개되는 기술은 바로 상용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탑재해서 이런 기기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사업화 단계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사업화가 돼야 되고 실적이 찍혀줘야겠죠. 제 생각에는 정말 내가 매매를 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따라 사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그램이 만약에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최초로 탑재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메타버스 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ES에서 이 기술을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 상용화를 하겠다 선전포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로그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 관련 밸류 체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홀로그램 관련 기업이 더 늘어난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점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추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CES에서 홀로그램 말고 QD-OLED, QNED, 자, 이런 기술도 선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기업은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